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5 디지털 새싹, 기후탐정, 데이터로 지키는 푸른 지구 프로그램 강사 교육을 맡게 된 전북 감국초 교사 최강현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잘 되고 있겠거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셨을 거고, 어, 해당 사이트의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기후탐정 데이터를 지키는 푸른집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프로그램인데 아마 이 방으로 배정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어, 일단 프로그램은 이 사이트에 보면 프로그램 소개와 커리큘럼이나 그리고 이제 교환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참고만 하시고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리는 PPT의 교환과 내용이 일단 최신 잠정적인 최종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첨부된 교환 파일은 제안서 단계에서 구상하고 작성했던 내용인데, 제안서가 채택되고, 다시 이제 수업을 차시별로 꼼꼼히 좀 구성해보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해서 덜어내게 된 내용도 있고, 또 추가하게 된 내용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 상세 내용상의 차이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만들고, 중간에 이제 수정하고, 교사용 교환, PPT 교환 만들고, 학생 교환, 교재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도 보이고 했는데, 너무 초기 버전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하면 좀 고쳐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수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PPT가 선생님들께도 공유가 되는 걸로 이제 PDF 파일 또는 뭐 PPT 형식으로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수는 이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실 선생님들께서 듣는 연수라는 전제하에 다른 불필요한 얘기는 다 빼고 이 PPT 교환 8차 시분을 처음부터 함께 보면서 8차 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40분 정도의 시간이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 시간을 아껴드리고 줄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어, 진입 단계 3차 시, 도약 단계 3차 시, 성장 단계 2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시별로 이렇게 차시별 제목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디지털 실사 프로그램의 기본 틀인 진입, 도약, 성장 단계에 맞춰서 프로그램 차시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시가 나눠진 건데요. 어, 아마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대부분은 두 차시 정도를 한 세트로 해서 뭐 하루에 두 차시씩 4일 정도 진행, 뭐 일주일에 두 번 해서 뭐 2주간 진행, 아니면은 뭐 주말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어, 하루에 4차시씩 두 주 동안 뭐 8차시 진행,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수업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프로그램 자체는 두 개 차시가 한 세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시마다 하나의 환경 테마와 하나의 디지털 도구 활용을 융합해서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 세트 단위별로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 2차 시는 기상이변을 테마로 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조금 배우고 익혀보면서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고요. 3, 4차 시에는 해양 오염을 테마로 AI 포션을 가지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편향, 인공지능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5, 6차시는 대기오염을 테마로 해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다음에 좀 센서 실습해보고, 키트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구성했고, 마지막 7, 8차시는 이제 지금까지 6차시 동안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바로 포스터를 만드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했고, 학생들의 정보 역량이나 뭐 관심도에 따라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엑셀, 뭐 마이크로비트, 캔바 이런 하나하나의 어, 툴들이 조금 깊게 하다 보면 두 차시로는 부족한 이거 하나로도 4차시, 6차시도 수업이 가능한 테마 주제들인데 그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맛보기로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어, 학생들의 뭐 정보 소양이 좀 부족하거나 학년도 이제 포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린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특정 활동을 선호한다거나 뭐 이렇다면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재구성해서 재량껏 어, 특정 활동을 조금 더 길게 편성하고 특정 활동을 좀 줄이고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차시별 교환을 살펴보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 나름 원고를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아까 그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냥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선생님들 다른 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서류가 조금 미비하거나 이런 거는 여기 우리 타인교육에서 많이들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쪼아주시고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서류 더 내시라 뭐 이거 필요하다 하실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업도 외부 강의입니다. 그게 약간 개념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덜,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졌지만, 저도 작년에 이제 디지털 새싹 수업을 하면서 다른 밖에서 뭐 특별 과정으로 이제 뭐 밖에서 진행하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부 강의 신고를 했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건 우리 학교 내부가 아니지 않나 해서 외부 강의 신고를 좀 안 했다가, 외부 강의가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늦게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예, 연말에 뭔가 조치가 취해져서 선생님들도 다른 거는 다 뭐 다른 서류들 미비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 사업단에서 커버를 해주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공모와 선생님들의 특히 외부 강의 신고 요즘에 이게 민감한 문제니까 특히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꽤 이게 민감하게 엄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 학교 내에 있더라도 이건 외부 강의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업을 두 차실 하나의 세트로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 수업이 도입하고 전개 본활동을 진행하고 정리활동을 하고 이게 80분 연차시 수업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어, 앞에 첫 차시는 도입이랑 본활동만 조금 하다 끝나게 되고, 두 번째 차시는 이제 나머지 활동과 정리라고 끝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교환에는 그래도 또 이게 연차시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차시별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차시별로 구성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각 차시별로 한 차시 한 차시 다 도입 전개 정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의도에 비해 억지로 중간에 내용이 끊어지기도 하고 활동을 억지로 나눠 넣기도 하고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을 살펴보시다가 약간 어색하거나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방금 제가 그런 말씀드린 고민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특히나
2차 시, 2차 시를 한 번에 진행하실 때는 2차 시분의 교환 PPT를 하나로 좀 통합해서 더 자연스럽게 활동을 배치하셔서 재구성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차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힘들 바쁜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1차시는 지구는 정말 뜨거워지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8차시의 도입에 해당하는 차시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정말 지구는 뜨거워지는 중일까? 주변에서 그런 걸 본 적은 있니? 이상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어, 이런 학생들과 이야기해보고 생각 열고 뭐 화두를 던지는 그런 류의 활동들을 좀 길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PPT 교환에 있는 그 영상들은 제가 영상 링크를 따로 넣진 않았고 밑에 출처가 나와 있는데 요거 다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활용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목 그대로 검색하시면은 다 나오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영상들 활용하심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더 적합한 영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은 다른 영상이 있으면 그걸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생각을 나눠보고 하면서 조금 어쨌든 이 8차시 전체 내용이 환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3, 4차시, 5, 6차시들을 가다 보면은 환경보다는 디지털 도구를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 하는데 더 조금 초점을 두기 때문에 첫 차시는 좀 환경 얘기를 더 많이 끌어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쭉 서로 고민해보고 심각성을 느낀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는 왜 수집하고 분석할까? 정리된 걸 쓰기도 한다 하면서 수업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가져와서 그걸 엑셀에서 활용해 볼 건데요. 지표누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기후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 그대로 이제 따라 하시면 되고요. 네, 순서대로 가서 통계표까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된 이제 기후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는데 연도는 1973년까지 이제 가장 긴 기간이라서 73년으로 바꿔주시고요. 근데 이 상태로 이제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가로로 긴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이들과 보기에 조금 더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서 이제 행렬 전환 메뉴를 통해서 표측에는 주기로, 표두에는 항목과 계절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긴 세로 형태의 표로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통계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 형태의 어, 데이터 엑셀 파일이 다운 받아지고요. 그걸 이제 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상치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제 이상치를 다루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의 1997년, 아니, 1973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기후를 가지고 이상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팍 튀는 데이터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눈에 확 보이는 드라마틱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찾지를 못했고 조금 다른 나라나 그냥 세계 기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익숙한 우리나라 기후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썼는데 기온이라는 게 한 1, 2도만 왔다 갔다 해도 저희 체감이 되게 크고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걸 데이터로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얘가 확 솟거나 확 빠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눈에 팍팍 보이는 데이터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였으면은 더 좀 학생들에게 와닿겠다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됐고요. 그냥 이상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 데이터 테이블 안에서 최저값과 최고값도 찾아보가면서
첫 시간에는 그냥 그 엑셀 안에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자세하게 보는 활동들 정도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학습을 정리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시별로 기승전결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렇고요. 두 차시를 쭉 이어서 간다면 그냥 이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시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제 차시인데요.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표가 아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영상은 1800년대부터 18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지구에 이건 지금 그 각 지역의 평균 기온에 비해서 그 해의 기온이 너무 높으면 빨간색으로 낮았을 때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영상 짧은 그 아예 소리도 없고 뭐 설명도 없고 한 그냥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이 되게 딱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색과 영상이나 또는 뭐 이런 시각화했을 때 훨씬 더 우리에게 파급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어떤 그래프가 더 어울릴까? 그럼 꺾은 선 그래프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를 이제 엑셀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면서, 이제, 선생님들 이거 하실 때, 그, 우리가 받아온 그 엑셀 파일의 데이터는 여기 왼쪽 상단에 녹색으로 이렇게 오류 표시가 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숫자가 아닌 텍스트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숫자로 변환을 시켜 주셔야지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면서 그래프로 변환하고 그래프로 이제 바꿔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심화 활동으로는 뭐 이상치를 조금 나름대로 찾아보고 제거해보고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런 활동 또는 선생님들 기호에 따라서 뭐 평균 정도는 뭐 평균 함수를 이용해서 뭐 구해본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시간 40분이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닐 것 같아서 여기까지면 시간이 남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엑셀과 기후 변화를 이용해서 1, 2차시 수업을 진행하고 3, 4차시는 AI 포션으로 이제 해양 오염에 대해서 배워보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들 그냥 PPT 내용 쭉 보시면은 그냥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영상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이 문제를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AI 보호션에 접속해서 쭉 여기 있는 8단계까지 진행을 학생들과 같이 차근차근 하는 건데요. 어, 이 영상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그 영상인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저는 이제 아는 내용이라서 잘 이해가 가고 좋다고 느껴지지만 아이들에게 이게 과연 유효한 영상이고 아이들이 듣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약간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이 더 쉽게 선생님들의 언어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단계를 따라서 AI를 훈련시키고 훈련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훈련이 안 됐으면은 이제 학습을 더 시켜보면서 왜 AI에 오류가 생길까? AI도 잘못할 수 있다. 그리고 AI가 실수를 했다면, 오류가 생겼다면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점이 부족한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다. 해양 생물도 산다 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 내용들을 그냥 쭉 이어나가는 게 이제 이번 3차 시고요. 3차 시에는 딱 여기 4번 활동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 시는 4차 시에는 편향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AI는 항상 공정할까? AI가 틀렸을 때는 누구 책임일까? AI가 누군가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면 그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고민의 화두를 던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배워보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바이어스 편향에 대한 영상인데 이것도 스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냥 다른 영상이나 선생님 설명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보고 고학년 수준에서는 봐도 될 법할 것 같고요. 중학년은 이 영상은 조금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앞에서 우리가 2번, 3번 활동에서 AI를 훈련시킬 때 그러면 진짜 AI를 일부러 잘못 학습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부러 잘못된 데이터를 가르쳐 봤어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왜 착각했을까요? 어떤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면서 인공지능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원인이 잘못된 학습에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기 6번, 7번 활동은 AI에게 이제 물고기, 해양생물 이런 게 아닌 파란색, 빨간색, 녹색, 뭐 삼각형, 원형, 직사각형 이런 개념들을 가르쳐 학습시켜보는 활동인데 이것도 어, 나름 생각할 고민 좀 많고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한테는 지금 직사각형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여기 잘못 판단한 큰, 파란색 아니, 삼각형 물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얘 정보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왜 얘가 이 물고기를 직사각형으로 판단했나가 나옵니다. 몸통 모양으로 봐서는 직사각형이 아닌 게 이 정도 확률이지만,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학습시켜준 네모나타는 개념은 이렇게 색깔이 녹색 계열이고 입이 이런 식으로 이빨이 뾰족뾰족 생겼었고 눈이 이렇게 생긴 애들일 때 직사각형 네모나타라고 네가 알려줬으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얘는 네모난 거야 라고 얘가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사람처럼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모양보다는 다른 개, 특징에 주목할 수 있다는 거를 학생들과 함께 이제 알아보면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뒤에 토의 활동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차 시가 제일 조금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활동일 것 같고, 이제 뒤에는 되게 정신없이 가거든요.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게 많아져서, 이제 5차 시, 6차 시는 대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마이크로비트와 피지컬 코딩, 아니, 피지컬 컴퓨팅을 함께 배워보는 샷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이크로비트를 익숙하게 하고 피지컬 컴퓨팅에 익숙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차시는 마이크로비트 피지컬 컴퓨팅 첫걸음이라고 해서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배워보고 마이크로비트로 간단한 주사위 프로그램 만드는 활동으로 한 차시를 구성했고요. 피지컬 컴퓨팅이란 무엇일까 영상으로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이크로비트를 코딩할 수 있는 메이크 코드라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해서 알아보고 주사위 놀이, 주사위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거 보시면은 이거 한 차십은 아닌데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이거 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두 차씩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적당하게 학생들의 수준을 봐서 선택적으로 활동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6차시는 미세먼지 키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미세먼지 키트는 아마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은 같이 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크로마키 안 걸리려면 저한테 가까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예, 요런 박스에 들어있고요. 이 안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부품들이 들어있는데 마이크로비트가 별도거든요. 마이크로비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마이크로비트 키트 하나와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 측정 키트 하나 이게 두 개가 이제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갈 건데 마이크로비트 요 이제 마이크로비트 제품도 가게 될 건데요. 이 마이크로비트 제품으로 앞차시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활동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차시에서 키트를 만들어 보고 실습해 보면은 이제 얘는 여기에 확장보드에 끼워지면은 거의 다시 분해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 딸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이실까요? 네. 크로마키가 호잇, 호잇.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 생겼는데 이제 요거 이제 신호등 LED 하나와 미세먼지 센서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 작동시켜보는 간단한 실습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실습한 후에 얘네들을 조립해서 키트로 측정까지 해보는 건데 이거 제가 그냥 쭉쭉쭉쭉 혼자서 만들어 보니까 저는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몇 번 만들어 보다 보니까 혼자 만들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만드시려면 이거 만드는 데만 한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 만들고 뭐 이것저것 활동하면 이것도 한 차시 분량은 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쪽을 조금 집중해서 하시려면은 한두 차시를 좀 더, 증배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활동에서 좀 빼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딩까지 이거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 키트 판매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 코딩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업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파일은 제가 채팅창에 아마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음, 나중에 이 교재가 배포될 때 아마 이 파일도 같이 강사님들께는 배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거는 여기 마이크로비트 미세먼지 측정 키트라고 검색하시면은 판매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판매 사이트에 보시면은 여기에 PDF 교환 파일도 있고 그 아래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관련 자료에서 여기 파일이 있거든요. 첨부 파일이 이렇게 이걸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린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올려드린 파일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드린 파일에는 이거는 지금 여기 업체에서 제공하는, 선생님 혹시 실수이신 것 같으니까 일단 음소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업체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서 이게 0에서 300까지 수치를 가지고 75 이하일 때는 웃는 얼굴에 파란불 그리고 76에서 150일 때는 약 찡그린 얼굴에 노란불 이제 150 이상일 때는 이제 화난 얼굴에 빨간불이 되게 설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학생들과 함께 직접 우리 학교 근처에 미세먼지 를 측정해 보는 활동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활동에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는 얘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간 미세먼지 안 좋은데 뭐 공기청정기가 켜져 있는 실내 들어오면은 수치가 좋아진다거나. 근데 오늘 같이 저희 전북은 오늘 미세먼지 좋았거든요. 미세먼지가 좋은 날은 어딜 가든지 다 그냥 얘가 웃고만 있습니다. 예.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막
차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학교 주변을 조금 몇 발자국, 몇 미터 이렇게 이동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미세먼지 수치가 여기는 확 나쁘고 여기는 확 좋고 이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활동은 미세먼지가 조금 확실하게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조건에서는 이 키트가 실제로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기 관련 데이터를 이렇게 직접 수집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측정해보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기를 넣었는데 날씨 좋은 날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측정을 하실 때는 얘가 너무 그 범위가 세 단계밖에 안 돼서 좀 좁거든요. 0부터 75까지 너무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서 값의 레인지가 넓어서 조금 미세먼지 값이 달라지는 구간이더라도 얘는 항상 빵긋빵긋 웃고만 있거나 항상 찡그리고만 있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코드를 변형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 이런 얼굴보다는 이 기준값은 똑같은데 75까지는 녹색, 그다음에 150까지는 노란색, 150부터는 빨간색, 이 신호등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미세먼지 측정값 0부터 300까지 측정값이 나오게 코드를 수정해 놓은 파일인데 그것도 선생님들께 같이 아까 제가 제공드린 파일이 요건데요. 제가 그 압축 파일로 드린 게 이게 원본 파일이고요. 이제 값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키트에 웃는 얼굴, 뭐 찡그리는 얼굴 대신 값이 나오게 바꾼 그래서 코딩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걸 그냥 바로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7, 8차시는 캔바입니다. 지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캔바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툴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공짜라서요. 네. 그래서 캔바로 학생들이 환경보호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서약서 쓰고 이런 거는 딱 작업하는데도 한 차시 분량의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두 차시 이어서 쭉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메시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캔바로 이런 것 좀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그래서 이제,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엄청나게 울림을 주는 광고들 메시지가 있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본 다음에, 캔바에 대해서, 여기부터는 너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캔바를 좀 다뤄본 학교, 아니면 처음 캔바를 아예 안 해본 학교, 뭐, 학생들 집단에 따라서 너무 상황이 다를 것 같아서 필요하면 이제 캔바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본 다음에 템플릿을 이용해서 포스터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부터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더 모양을 내거나 아니면은 8차 시에는 8차 시에는 뒤에 심화로 아예 영상 만들기 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이제 환경보호 관련 영상을 만들어 보는 이거는 이제 둘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캠페인을 나는 뭐 포스터 정도로 진행해 보겠다. 그럼 나는 진짜 템플릿만 사용해서 간단하게 하겠다. 또는 우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선택해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서 이제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캠페인 활동을 그러니까 포스터나 영상을 만들고 그거를 공유하고 발표하고 서로 평가하고 패들렛이나 여기 이제 꼭 패들렛에 국한될 필요 없고 패들렛이나 여러 뭐 퀴즈앤이나 팅커벨이나 이런 보드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업로드해서 그 아래 이제 뭐 좋아요나 이런 것도 눌러보게 하고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약속을 떠올려 보면서 나만의 약속 문장 만들어 보고 지킴이 선언해서 선언문까지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해서 8차 시에 수업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구성했고요. 어, 예. 1차 시부터 8차 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되게, 이걸로 하라고 하면 저 12차 시도 수업할 수 있고, 16차 시도 수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 없는 거를 더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있는 주어진 거에서 필요 없는 거를 깎아내는 게 선생님들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넣었고요. 예, 필요하신 만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